안녕하세요. 크립토 리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등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분들도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선물 거래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 제 입출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스팟, 현물 지갑에 트론 또는 리플 또는 이오스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일단 오른쪽 하단의 에셋 자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에셋 자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는 지난번 업비트에서 트론을 전송했기 때문에 트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트론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트론을 스테이블 코인인 USDT로 바꿔서 선물 거래를 하게 됩니다. USDT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달러랑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제로 1USDT가 거래될 때마다 1달러가 현물로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달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론을 달러로 바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송용 코인을 테더로 바꾸는 장소는 스팟, 현물 지갑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TRX 클릭합니다. TRX 클릭하시면 여기 트레이드 보이시죠? 여기에 TRX 슬러시 USD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는 TRX와 USDT를 사고 팔 수 있는 창입니다. 저는 TRX를 팔아서 USDT 테더를 사야 되기 때문에 Sell 클릭합니다. 마켓 시장가로 즉시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최대로 해서 Sell TRX를 클릭합니다. 컨펌. 다시 오른쪽 하단의 에셋 자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업비트에서 트론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트론으로 거래를 하는 거지만 트론 말고 리플 혹은 이오스로 전송을 하신 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RX는 0이 됐고 USDT 테더로 지금 전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더를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자, 트랜스퍼 이체 클릭.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아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from 현물 지갑에서 to 선물 지갑으로 이체하겠습니다. 코인은 테더를 보내는 게 맞고요. 이체 수량은 all 전부 선택해서 하단의 confirm transfer 클릭합니다. 다시 상단의 뒤로 가기 누르시면 네 번째 탭에 퓨처스 선물 지갑 탭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USDT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바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트레이드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퓨처스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시작 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선물 거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버리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 들어오신 이유가 이 레버리지 기능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발을 들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경제 용어인데요. 지렛대라는 의미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만큼의 자금을 빌리는 대신 레버리지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면 그만큼 수수료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 거래는 수익의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반대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을 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 거래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때 투자자의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에 이르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돼서 투자금을 모두 잃는 강제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 100만 원에 10배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총 100만 원 곱하기 10배, 총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코인의 가격이 1%만 상승하면 내 수익은 1억의 1%인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2% 상승하면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1%만 떨어지더라도 1억 원의 1%인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끔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자동적으로 투자자의 원금이 0이 되는 순간 반대 매매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청산입니다. 강제청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한 원금 모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청산가를 알려주는데 청산 가격은 영어로 liquidation price라고 합니다. 이때 마진 모드에 따라 청산 가격이 달라집니다. 비트겟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진 모드는 크게 크로스, 교차,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크로스, 교차 주문은 교차 마진 모드라고도 하고요. 선물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전부를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주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을 경우에 교차 주문을 내면 100만 원을 사든 1000만 원을 사든 1억 원을 사든 매수 금액에 관계없이 계좌에 들어있는 1000만 원 모두를 증거금으로 하는 거래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주문보다 청산가가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주문은 격리 마진 모드라고도 하고요. 선물 계좌 내에서 일부 금액만, 즉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증거금으로 하는 주문을 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예처럼 선물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경우에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담보로 하는 주문을 내고 싶을 때는 격리 주문을 내면 됩니다. 격리 주문이 교차 주문과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주문을 독립해서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격리 주문에서는 여러 코인의 주문을 넣더라도 각각의 주문은 독립적인 증거금을 가진 주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인이 폭락하여 청산이 되더라도 다른 코인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차 주문의 경우에도 여러 코인에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금을 공유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이 상승하더라도 하나의 코인이 급락하면 전체 증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전체 포지션의 청산가 변동으로 인한 강제 청산 주문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교차 주문은 전체 증거금을 사용해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증거금을 쪼개는 격리 주문보다는 증거금이 많아서 청산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교차 마진 모드, 격리 마진 모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막 선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교차 주문보다는 격리 주문이 더 바람직합니다. 증거금을 쪼개는 교차 주문은 청산을 당하더라도 증거금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손절에 취약한 초보 투자자들은 곧 코인이 반등하겠지 기대하지만 결국엔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코인 선물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확실한 손절 및 익절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어도 된다 싶은 적은 자본으로 고배율, 저배율 등 다양한 배율과 다양한 마진 모드로 해보시면서 실전 거래 감각을 확실히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USDT M, USDC M, 코인 M이라고 있죠. 이거는 USDT 테더로 거래를 하는 창이고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여긴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더리움 USDT라고 적혀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선물 코인 목록이 모두 있습니다. 상단에 서치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더리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캔들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시간대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시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라스트 프라이스, 마크 프라이스, 인덱스 프라이스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밑에는 호가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실지 숏 포지션에 진입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진 모드를 설명드렸고요. 티켓에서 제공하는 마진 모드는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 두 가지가 있다. 초보자분들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모드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레버리지는 작게는 1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는 청산가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의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거나 조금만 상승해도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높은 위험성도 수반이 되니까 초보자분들은 저배율로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10배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 10배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옆배를 누르시면 이건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 몇 배로 진입을 할지 이걸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진입 가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리미트 오더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리미트 오더가 있고 어드밴스드 리미트 있고 마켓, 트레일링 스탑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주 사용하는 리미트 오더랑 마켓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빼내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미트 오더는 지정가 주문이고요. 사고 팔려는 정확한 가격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투자자의 주문은 해당 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바로 되거나 아니면 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덜 유리한 경우에는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정가 주문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가 주문이지만 내가 지정한 가격의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정가 주문에는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지정가 주문을 하면 주문 장부에 들어가서 지정된 가격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자 A가 $10,000의 매수 지정가 주문을 했는데 최고 매도 가격이 $11,000인 경우에 해당 주문은 장부에 들어가서 유동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주문이 실행 시에 낮은 메이커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정된 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불리할 경우에 시장가 주문과 같이 가능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즉시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자가 $10,000의 매도 지정가 주문을 했는데 최저 입찰가가 $11,000인 경우에는 해당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11,000에 즉시 체결이 됩니다.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주문을 방지하게 해줍니다. 매수 지정가 주문의 경우에 주문 가격을 마지막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체결이 돼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도 지정가 주문의 경우 주문 가격은 마지막 거래보다 높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체결이 돼서 역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마켓 시장가 주문은요.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단점이 실행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고요. 거래 수수료가 지정가보다 높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으로 즉시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매도 주문의 경우 가장 좋은 입찰가, 매수 주문의 경우 가장 좋은 매도가로 주문이 실행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거래가 체결이 돼서 빠른 포지션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시행 가격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슬리피지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서 마켓 시장가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입할 수량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수량으로 1개, 2개, 3개 이런 수량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더리움의 수량으로 1개, 2개, 3개 이런 수량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코스트 밸류. 두 번째 코스트 밸류. 포지션을 오픈할 때 드는 비용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미널 밸류는 포지션을 오픈할 때 드는 비용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은 이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직접 수량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눌러서 차트를 분석을 하시고 오를 것 같으면 바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고 내릴 것 같으면 셀,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는 거고 셀,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자분들이 계속 차트장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TPSL,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TP/SL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클릭하시면 오른쪽의 어드밴스드를 클릭합니다.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고요.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가, SL은 스탑 로스의 약자, 스탑 로스는 손절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을 때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숏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이더리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모드로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현재 가격이 나와 있고 마크 프라이스 나와 있고 저는 일단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P, 테이크 프로핏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표를 클릭을 해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레스트 프라이스가 있고 마크 프라이스가 있는데 라스트 프라이스는 실시간으로 거래된 계약이 주문장에 반영된 최신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자는 주문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라스트 프라이스고요. 시장 평균 가격으로 청산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선물 계약의 최종 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초 자산의 실제 가격과 점차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이 가격의 불일치가 커집니다. 각 거래소는 선물 무기한 계약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크 프라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단일 호가창 또는 거래소의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가격과 기초 자산의 현물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마다 마크 프라이스를 산출해내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크 프라이스는 거래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마켓 프라이스랑 마크 프라이스의 차이는 뭘까? 마켓 프라이스는 거래소에서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고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 시장가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청산 레버리지, 손익 계산에 활용되는 그 기준 가격입니다. 빅티켓은 호가창의 중간 가격, 미드 프라이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산출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라스트 프라이스와 마크 프라이스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고 라스트 프라이스는 거주지와 가까운 특정 주유소에서 지불하게 되는 리터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마크 프라이스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포지션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 라스트 프라이스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하는 필수 시장 가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스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크 프로핏, 트리거 프라이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ROI는 투자 자본 수익률이고요. 직접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마크 프라이스랑 커런트 프라이스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지정가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밑에서 수익률을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보면 저 밑에 뜨죠? 이 말은 라스트 프라이스가 제가 지금 설정한 2017달러 이상이 되면 포지션은 종료가 된다는 말이고요. 실행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으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포지션 종료 시 마켓 프라이스로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의 양은 이 정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격이 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 어떤 가격으로 종료가 되냐? 여기를 누르시면 시장가로 종료를 하실 수도 있고 지정가로 종료할 수가 있는데 시장가로 종료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TP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SL, 스탑로스 설정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탑로스 설정을 잘 하셔야지 청산을 당하기 전에 원금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역시 라스트 프라이스, 마크 프라이스가 기준이 되고요. 자, 해석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조정을 해서 약 50%의 손실이 난다고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50% 손실이 난다는 것은 지금 이 가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라스트 프라이스가 이 가격 이하가 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예상되는 손절률은 마이너스 50%다. 여기 밑에 보시면 라스트 프라이스가 이 가격 이하가 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요. 1875달러 이하가 되면 실행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으로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예상되는 수익의 양은 마이너스 뭐뭐뭐다 이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컨펌을 눌러주시면 포지션에 이렇게 TPSL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TPSL을 설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available 이 숫자가 지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담보금이고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산가가 약자로 나와 있는데 Estimated Liquidation Price, 청산 가격입니다.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을 때 1879달러가 되면 강제 청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10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롱 포지션에 진입했을 경우를 말하고요. 반대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면 청산가와 맥스 오픈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위로 올라와 보시면 펀딩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펀딩 레이트가 0.0098%가 되네요.
지금 펀딩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한쪽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코인에는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죠? 근본적으로 현물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인 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평소에는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펀딩 레이트는 0.01%라는 수치가 정상인데 지금 펀딩비는 거의 0.01% 맞네요. 양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물 가격 대비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뜻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에 몰려 있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펀딩 레이트가 음수라면 현물 가격 대비 선물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뜻은 시장이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현물, 선물 둘 다 똑같은 이더리움이면 동일한 가격이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현물과 선물의 가격 괴리가 생기면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 펀딩 레이트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펀딩비가 양수일 때는 양펀비라고 하고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펀딩 레이트를 지불하게 되고요. 펀딩비가 음수일 때는 음펀비라고 하고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불을 함으로써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펀딩비는 하루에 3번, 09시, 17시, 01시, 8시간 간격으로 양쪽 포지션에서 나눠 갖게 됩니다. 현재 펀딩비는 0.0098%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시가 되면 지금 펀딩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냥 0.01%라고 가정을 할게요. 0.01%니까 양수죠.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10,000의 0.01%에 해당하는 1달러죠. 약 1,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숏 포지션에게 줘야 되겠죠. 지금 이게 약 1,300원 정도인데 괜찮다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위가 막 10만, 100만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13,000원, 13만원 이렇게 8시간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실 때 매수 매도 시에 들어가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이 펀딩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수수료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제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50% 할인을 꼭 받으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마진 모드는 격리 모드로 레버리지는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켓 시장가로 수량을 최대로 해서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Got it?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컨펌. 반드시 정상가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1977달러인데 2163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저는 바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컨펌 누르시면 이렇게 주문창에 포지션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주문창에 들어와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고 레버리지는 10배, 이더리움 USDT를 샀고 격리 모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실제로 손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고요. 포지션 이더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가격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이고요. 마진 레이시오는 마진 비율인데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리스크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비트겟 거래소를 포함해서 모든 선물 거래소의 마진 비율은 0%부터 100%까지고 100%에 가까울수록 포지션 강제 청산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아까 설명드렸죠. 비트깃에선 호가창의 중간 가격, 미드 프라이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Estimated Liquidation Price는 청산 가격입니다.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2163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저는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마진은 증거금인데요.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을 말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Increase 마진 이렇게 해서 증거금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증거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SL은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포지션에 진입을 한 후에 수정을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버설은 숏 포지션에 들어와 있는데 잘못 들어왔다. 롱 포지션으로 갈아타야겠다.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포지션이 전환이 됩니다. 불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롱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는 포지션을 종료할 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서 포지션을 오픈하고 클로즈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는데 시작가 혹은 지정가 등으로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밑에 클로즈를 이용해서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은 이렇고 오픈 가격은 이렇다. 그리고 마켓 프라이스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컨펌을 누르시게 되면 시장가로 바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한 번 더 누르시면 색깔이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지정가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컨펌을 누르시면 지정가로 종료가 됩니다. 예상되는 수익률은 이렇다는 거고요. 포지션을 닫을 때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렇다. 그 뜻입니다.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컨펌을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컨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주문창에서 포지션이 사라졌고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 주문 기록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더 히스토리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포지션 히스토리에도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 기록을 여기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초연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셔서 이 돈은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